이물질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 중 해롭지 않은 것에 대해 과민한 면역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원인 물질이 식품인 경우를 식품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각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 새우를 먹으면 몸이 과민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려움, 붉어짐, 두드러기, 부종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소화기에 이상이 생기거나 호흡기에도 반응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혈관 증상이나 결막충혈과 같은 증상을 발현하죠. 학교에서는 19가지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번호로 표시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식품 알레르기를 가진 학생의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급식 조리를 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안전한 급식을 위해 OX 퀴즈로 바로 배워볼까요? 안녕하세요. 양동초등학교 조리원 선생님 김옥란입니다. 조리원 선생님 노윤미입니다. 조리원 선생님 김춘희입니다. 여러분은 조리원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3가지의 퀴즈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앞에 있는 OX 팻말을 손에 쥐고 퀴즈에 대한 답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퀴즈 드릴게요. 식품 알레르기 관리를 위한 식단 제공은 3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회피식, 제거식, 대체식이다. 하나, 둘, 셋! 첫째, 회피식은 화면에서 보였던 것처럼 원인 식품이 포함된 식단의 섭취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제거식은 원인 식품만 제거하고 별도 조리를 하는 방식이고, 셋째, 대체식은 비슷한 영양을 가진 대체 식품을 활용하여 조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방금과 같은 경우 대체식이라면 달걀 대신 두부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요? 급식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있어 대체식을 준비할 때는 기존 식당을 모두 조리를 한 후 따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조리한다. 하나, 둘, 셋! 같이 조리하면 안 되니까 따로 조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맞는 말인데 원인식품이 조리기구에 먼저 접촉이 되면 안 되니까 X가 정답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식품 알레르기 관리 식단의 조리는 일반 식단 조리를 우선 두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의 직접적인 섭취뿐만 아니라 접촉이나 공기 중으로도 반응하여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식품 알레르기란 말을 들었을 때 먹어야만 생기는 알레르기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X를 들었어요. 식품 알레르기는 접촉과 공기로도 반응하여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리 도구와 배식 도구는 별도로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리원 선생님들이 유의해야 할 상황들을 지켜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식품 알레르기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 알레르기 증상 중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증상인 아나필라시스가 있는데요. 아나필라시스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 앞에는 다양한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를 섭취하게 되면 심각한 경우 아나필라시스와 같은 응급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몇 분 안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차를 불러야 합니다. 그 후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돕고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이라는 응급약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식품 알레르기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아이들을 위한 급식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물질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 중 해롭지 않은 것에 대해 과민한 면역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원인 물질이 식품인 경우를 식품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각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 새우를 먹으면 몸이 과민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려움, 붉어짐, 두드러기, 부종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소화기에 이상이 생기거나 호흡기에도 반응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혈관 증상이나 결막충혈과 같은 증상을 발현하죠. 학교에서는 19가지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번호로 표시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원인 물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매년 식품 알레르기를 가진 학생의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급식 조리를 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안전한 급식을 위해 OX 퀴즈로 바로 배워볼까요? 안녕하세요. 양동초등학교 조리원 선생님 김옥란입니다. 조리원 선생님 노윤미입니다. 조리원 선생님 김춘희입니다. 여러분은 조리원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3가지의 퀴즈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앞에 있는 OX 팻말을 손에 쥐고 퀴즈에 대한 답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퀴즈 드릴게요. 식품 알레르기 관리를 위한 식단 제공은 3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회피식, 제거식, 대체식이다. 하나, 둘, 셋. 첫째, 회피식은 화면에서 보였던 것처럼 원인 식품이 포함된 식단의 섭취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제거식은 원인 식품만 제거하고 별도 조리를 하는 방식이고, 셋째, 대체식은 비슷한 영양을 가진 대체 식품을 활용하여 조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방금과 같은 경우 대체식이라면 달걀 대신 두부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요? 급식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있어 대체식을 준비할 때는 기존 식당을 모두 조리를 한 후 따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조리한다. 하나, 둘, 셋. 같이 조리하면 안 되니까 따로 조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맞는 말인데 원인 식품이 조리기구에 먼저 접촉이 되면 안 되니까 X가 정답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식품 알레르기 관리 식단의 조리는 일반 식단 조리를 우선 두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의 직접적인 섭취뿐만 아니라 접촉이나 공기 중으로도 반응하여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식품 알레르기란 말을 들었을 때 먹어야만 생기는 알레르기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X를 들었어요.
식품 알레르기는 접촉과 공기로도 반응하여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리도구와 배식도구는 별도로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리원 선생님들이 유의해야 할 상황들을 지켜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식품 알레르기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 알레르기 증상 중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증상인 아나필라시스가 있는데요. 아나필라시스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 앞에는 다양한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를 섭취하게 되면 심각한 경우 아나필라시스와 같은 응급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몇 분 안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차를 불러야 합니다. 그 후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돕고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이라는 응급약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식품 알레르기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아이들을 위한 급식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학년도 학교급식 식품 알레르기 대체식단 운영학교 성과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양동초등학교 윤지현입니다. 네, 본 성과보고회 개최에 앞서 모두 국민회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일정을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품 알레르기 대체식단 운영학교 경과보고에 양정초 김혜란 선생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처음으로 식품 알레르기를 운영한 학교 3곳에서 발표가 이어지고요. 마지막으로 뉴트리아이 한영신 대표님께서 총평과 식품 알레르기 관리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식품 알레르기 대체식단 운영 경과 보고에 대해 양정초등학교 김혜란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대체식단 경과 보고를 발표를 맡은 양정초 영양교사 김혜란입니다. 선생님 올 한 해도 우리 식품 알레르기 대체식단 준비하시고 운영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셀프로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 잘했다고 꼭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하다가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같이 공유하고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훌륭한 업적은 함께 일궈낸 작은 것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 사실 급식하기도 너무너무 매일 바쁜데 또 식단 짜고 또 사서 아이를 챙긴다고 매일매일 우리의 수고로움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에 훌륭한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나 알레르기 대체식 운영한 지가 벌써 5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올해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성과 보고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제 맛있는 급식도 제공하고 재미있는 영양 수업 그리고 영양 상담까지 다방면에 저희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식품 알레르기 관리입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학교 급식법 제16조 시행규칙 제7조 보시면 식품 알레르기 관리와 표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알레르기 대체 식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추진 목적을 살펴보면 식품 알레르기 원인 식품을 관리해서 학교 급식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병 학생별 맞춤 식단 제공으로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하고 또 유병 학생 대상 우리가 개별 영양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식사 선택 능력을 배양하고 또 유병 학생의 심리적 해소를 소외감 해소를 통해서 급식 만족도를 제고함이 저희의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저희가 연도별 운영 경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사업의 시작은 2019년 5개교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는 참여한 학생이 60명 정도였고요. 20년에는 10개교 되었고 21년에는 20개교에서 운영을 하였는데요. 또 여기 특징이 있다면 국제고와 명호고 고등학교가 이제 함께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22년에는 40개교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또 의미 있는 점이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이 높은 특수학교를 전체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48개 학교에서 저희가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8개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이 28개교, 중등이 2개교, 고등이 4교, 특수가 14개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대체 식단에 참여한 학생을 보면 초등학생이 625명, 총 897명의 학생이 대체 식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걸 비율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았더니 초등이 69.7%, 특수가 21.1%고요. 다음이 고등, 중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과 특수를 합치면 90%가 나와서 대부분 참여한 학생이 초등과 특수학교 다니는 학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식품 알레르기 원인 식품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대체 식단을 하는 학교에서만 제가 조사를 했고요.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저희가 교육청에 전수 보고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서 제가 수기로 다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원인 식품 중에 2위부터 5위가 뭘까요? 달걀, 또 우유, 복숭아 한번 볼까요? 2위가 갑각류, 게새우가 2번째였고요. 3번째는 복숭아, 4번째는 난류, 5번째가 키위로 나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아몬드나 호두나 땅콩과 같은 견과류가 30.5%로 1위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식품 알레르기 원인 식품이 있었고요. 이렇게 많은 식품 알레르기 원인 식품이 있습니다. 과일 중에도 망고나 체리, 자몽과 같은 과일도 있었고 특히 삼계탕, 약재, 유부, 특정 상표의 가공식품인데 A사 요구르트는 괜찮지만 B사 요구르트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의 운영 방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올해는 유병 학생 수에 따라서 전담 인력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유병 학생 수가 10명 초과일 때는 전담 인력 2명을 채용해서 32교에는 1,625만 원을 지원하였고요. 유병 학생 수가 10명 이하일 때는 전담 인력 1명을 채용해서 16교에는 812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업 운영 계획을 세웠고요. 전교생 대상 전수조사 및 상담을 하였는데 전수조사 후 심층 상담을 통해서 대체 식단 제공 범위를 파악하고 식품 알레르기 병원 진단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의 개별 영양 상담을 운영하였고요.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단 제공을 하였는데 주에 보통 2, 4회 정도 제공을 하였고 전교생 대상 면역력 강화 특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 식단이 한두 명을 위한 식단이다 보니 대체 식단 제공을 위한 소형 조리기구도 함께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양교육을 실시하였는데요. 학부모 공개 수업으로 우리 사업을 홍보하기도 하였고요. 저학년 대상 식품 알레르기 2년급 수업, 고학년 대상 대체 음식을 활용한 조리 실습 수업, 그리고 알레르기 관련 도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우리가 23년에 진짜 숨가쁘게 알레르기 대체 식단을 위해서 달려왔었는데요. 일정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2월에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단 운영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요 PPT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6월에는 지역별로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단 운영교 협의회를 했었는데요. 효율적인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효율화 방안을 같이 한번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별 컨설턴트로부터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단 신규 운영교 또는 신규 담당 선생님에게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단 운영 중간 평가회를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실시하였고요. 상반기 운영 점검 및 하반기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제 학교별 운영 성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교생 대상 이렇게 식품 알레르기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전수조사 후 상담을 거쳐서 사업에 참여 대상을 선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품 알레르기 그 검진비를 지원하였는데요. 우리 학교 학생인데 그 처음에 저를 찾아와서 우유만 먹으면 배가 아파요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학부모님께 알레르기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권유를 드렸습니다. 검사하였더니 우유와 쇠고기에서 알레르기 양성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검진비를 지원하였고요. 그리고 대체 식단을 원인 식품별로 제공하였습니다. 양정초의 6월 9일 식단인데요. 이날 3가지의 대체 식단이 제공되었습니다. 치즈 돈가스에 우유 알레르기를 위해서 등심 돈가스가 제공되었고요. 아몬드 멸치볶음에 아몬드와 새우 때문에 크랜베리 멸치볶음의 대체식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새우 우동 샐러드는 새우가 원인이 되어서 오징어 우동 샐러드로 대체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생 개인별 다양한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식품 알레르기 교육을 실시하였는데요. 이렇게 수업 꾸러미를 활용해서 영양 수업을 실시하였고 학부모 대상 공개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공개 수업하고 학부모로부터 받았던 수업 참관록인데 영양시간 덕분에 알레르기 식품과 대체 방법을 잘 알 수 있었다고 학부모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학년 대상은 조금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식품 알레르기 알아보기 활동을 하였고요. 이렇게 인형극을 실시하였고 대체식 알아보기 활동을 이렇게 퀴즈처럼 해서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고학년은 대체식을 활용한 조리 실습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밀가루빵 대신 쌀빵, 고기 패티 대신에 콩 패티를 사용해서 햄버거를 만들어 보았고요. 두 번째 사진은 콥 샐러드를 만드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요네즈 대신에 비건 마요, 카놀라유를 사용한 비건 마요를 사용한 콥 샐러드 만들기 조리 실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정과 연계한 이제 그 영양 교육을 위해서 여름 방학쯤 해서 이제 관련 도서를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였는데요. 이렇게 저학년은 학습 위주의 만화를 구매하였고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는 과학과 조금 연계된 학습 그 도서를 구입하여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같이 붙여서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올해는 또 특별히 그 대내외적인 활동도 조금 풍성했던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3월에 MBC에서 식품 알레르기 4부작 기획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생 알레르기 보고서 식탁의 경고라고 해서 이렇게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4부작으로 하였는데요. 식품 알레르기 원인, 그리고 학생 인터뷰, 어떤 식품에서 알레르기가 많은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지금 이 사업,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단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서 좀 그 심층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이런 뉴스를 통해서 이제 사회적 공감을 조금 이끌어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월에는 부산 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식품 알레르기 캠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자 네몬 페스타, 알레르기로부터 자유로운 네몬 페스타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였고요. 그 알레르기 캠프에는 그 초등 1학년부터 6학년 학생 100명, 학부모 100명의 사전 접수로 해서 운영되었고 부산시 교육청 그리고 부산광역시 아토피 천식 정보센터,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의 협업으로 같이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풀이 간식인 떡배로 만들기, 학교 급식 대체 식단 운영 사례 발표, 아나필라시스 대처 방법 알기 부스를 운영하였고요. 또 사후 프로그램을 2달간 7월 31일까지 운영하였고 개인별 영양 상담 2회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개별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스 운영에 우리 영양 선생님들께서 많이 참여하셨는데요. 학교 급식 대체 식단 전시,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하는 거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식품 알레르기 교육 자료 전시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게임인데요. 대체 식단 찾기 메모리 카드 게임을 하였고 또 식품 알레르기 퀴즈 풀고 선물도 나눠주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관기관 협업으로 식품 알레르기 식품과 증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가정과 연계한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시작할 때 보신 선생님도 계신데요. 이제 교육청에서 단위 학교에 식품 알레르기 대체식 운영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온라인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콘텐츠들이 이제 학생 대상의 콘텐츠나 이제 학부모 대상의 콘텐츠가 많은데 올해는 조리종사원 대상 식품 알레르기 관리 방법에 대한 콘텐츠가 제작되었고요. 내용을 보시면 퀴즈와 상황극으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었고 조리종사원 교육용으로 사용하시기에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대상 온라인 콘텐츠도 제작되었는데요. 궁금증 해결 식품 알레르기가 있고요. 또 식품 알레르기 상황별 대처법 1, 2, 3이라고 있는데 식당이나 편의점,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식품 알레르기를 대처할 수 있는지의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 2가지 동영상은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도 굉장히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가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찾아가실 때 좋아요, 구독도 꼭 함께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또 온라인 콘텐츠 제작 중에 대체 요리 레시피도 함께 이렇게 제작이 되었는데요. 밀가루 알레르기를 위해서 두부를 사용한 두부 피자, 우유 및 유제품을 알레르기를 있는 학생을 위한 식물성 기름을 사용한 단호박 머핀, 쇠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위한 생선가스 와우 드레싱, 돼지고기 대체식으로 해물 달걀을 사용한 오징어링 채소전, 이렇게 4가지 레시피가 함께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 자료도 함께 개발되었는데요. 선생님 업무하실 때 이 대체식단 운영 매뉴얼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이 책자도 올 초에 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단 레시피가 개발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품 알레르기 꾸러미는 원래 개발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전장 칠판 수업 꾸러미가 개발 보급되었습니다. 향후 식품 알레르기 대체식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23년 11월 10일 꽤 최근이죠. 안전한 학교 급식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었고요. 식품 알레르기 관리에 관한 시책 마련 및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서 이제 식품 알레르기 관리에 대한 이제 교육청의 책무성을 조금 더 강조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24년에 또 운영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가 올해 23년에 48개 교에서 897명이 대체 식단 제공에 참여하였습니다. 24년에는 50개 교 확대 운영이 계획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5년 차인데 앞으로는 이제 규모적인 확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5개에서 시작해서 지금 48개가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내실화를 도모해서 안정성 있게 또 운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올해로 3년째 대체 식단을 운영하고 있는 양정초 김혜란 선생님의 경과 보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48개 교가 운영이 되었고요. 내년에는 50개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단 운영 사례에 대해서 부산 두레학교 박소현 영양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특수학교는 학교 규모에 비해서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이 높아서 2022년부터 전체 부산 시내 특수학교에게 지원이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부산 두레학교의 발표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박소현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당 운영교 부산두레학교 영양교사 박소연입니다. 이 목차를 설명드리면 저희는 본교 현황과 운영 내용, 결과, 평가, 결론 및 개선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 두레학교는 저희 두레학교 사진입니다. 저희 유아특수학교고요. 교직원 29명과 우리 학생들 27명, 영아가정, 유치가정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본교는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지금 2년째 알레르기 식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내용입니다. 2023학년도 2월 학교급식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단 운영 학교 추진 계획 공문에 의거하여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월 급식 보조원을 뽑은 후에 3월 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이루어졌고요. 식품 알레르기 유병할 때 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 11월 중간 평가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지금 지연성 알레르기라고 들어보시면 생소하시죠?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급성 알레르기 검사로 하여서 알레르기가 지금 운영 중이실 텐데 저희는 지연성 알레르기라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가려움증이나 피부 발진이 나타나는 반응과는 달리 소화되는 과정에서 천천히 느리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체질에 맞지 않거나 원인의 음식이 물질이 알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지연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면역 글로불린은 즉 IgG4입니다. 급성 알레르기는 IgE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대상자가 2명입니다. 둘 다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를 받은 친구고요. 어머님께서 의뢰해 주시기를 대체식과 제거식을 했었을 때 우유급식 첫 번째 우유는 모두 다 받아서 우유급식을 대상자에 제외입니다. 저희 특수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유가 모두 특수교육 대상자로 모두 우유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제외가 됐고 한 친구는 대체식으로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친구는 케톤 시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케톤 시기랑 당류 제한, 가일 제한을 하고 있어서 어머님께서 매월 식단표를 학부모님께 제거 식단을 하긴 하고 제거식을 하고 밥 대신에 쇠고기와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볶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운영되었지만은 급식 보조원, 그냥 담임 교사, 특수교육 실무는 모두 바뀌시기 변동되었기 때문에 영양교육은 한 번 더 실시하였고요. 그 이후에 중간평가, 최종평가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릴 것처럼 유병 학생 수는 총 2명이고요. 그리고 운영 대상자는 작년과 동일하였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조리종사원님과 주별 월별 대체식에 어머님께서 매월 식단표에 제거식을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미역 사과초 무침이면 사과는 제외하시고요. 가위를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역만 나가고요.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리종사원 조리사님과 조리원분들과 항상 공유하고 있고요. 특수교육 실무원님들과 담임교사와 이제 대체식단 제정해서 케톤식이랑 당류 제한 관련돼서는 제가 영양교육을 따로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학교 급식 모니터링과 검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학부모님이 남자분 아버님이고 어머님이신데 두 분의 학부모님 모두 참석해 주셔가지고 알레르기 시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구면으로 교감 선생님과 제가 한 번 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대체 식단 관리입니다. 저희가 이게 생소해 보시는데 콜리플라워 라이스랑 쇠고기를 볶아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처럼 이게 제외하거나 하지 않고 이걸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예로 보여드리면 11월 식단 안내문을 제가 제공을 했었을 때 어머님께서 이제 빨간 색깔 표시로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것을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제공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오이랑 사과가 들어갔을 때 사과는 제외하고 이제 단백질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고기류나 그 외에 야채류는 먹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한 건데요. 친구가 급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편입니다. 이게 어머님께서 X표가 많은 날에는 저희가 김을 따로 제공은 또 하고 있고요. 밥 대신에 소고기 우둔 다진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그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볶아서 제공되고, 그 외에는 어머니께서 이제 전류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밀가루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건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운영 평가는 이 어머니께서 저한테 항상 얘기해 주세요. 아버님도 얘기해 주시고, 이게 쌀밥이 결국에는 밥을 먹어야 되는 경우인데, 이게 저희가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사실은 이 알레르기 사업이 없었다면 도시락을 늘 제공을 해서 가지고 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급식에 소외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좋겠다고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방학 때 친구가 방과후 과정 학생인데, 방학 때는 따로 도시락을 챙겨오고 있습니다. 결론 및 개선점입니다. 저희가 소규모 학교입니다.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이 알레르기시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식의 인식의 개선이 조금 높고, 그리고 또 어머님들께서 저희가 만족도도 높아요. 저희가 아까 인원수 보셨다시피 학생이 27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급식 기여도 만족도 조사를 27명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생님 어머님들이 항상 좋게 답해주고 계시고요. 이제 2년 동안 제가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이제 업무가 늘었네, 가중하네, 왜 특수만 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이제 3월부터 급식 보조원이 생기니까 조리사님들의 이 느낌 너무 좋으셨고, 학부모님들 그 외 교직원분들도 이제 이 알레르기에 대해서 저보다도 이제 라준이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가 모두가 되게 학교 교직원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올해는 저 또한 이제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연성 알레르기 반응에 맞춰서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박소연 두리학교 영양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단 운영 사례에 대해서 당리초등학교 안은영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단 운영 사례 발표를 맡은 당리초등학교 영양교사 안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학교는 올해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단 사업 신규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 수가 180명으로 작은 학교이고, 난류 알레르기 학생이 없으며 증상이 심한 학생도 없어 운영 내용이 다른 학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서부에서 운영한 사례들을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서부 알레르기 대체 식단 시범학교는 9개교였습니다. 서부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단 학교에서 대상자들의 알레르기 원인 식품별 현황을 통계내 본 결과 1위가 해산물이었습니다. 새우, 꽃게, 오징어, 조개, 고등어 등의 해산물이 전체의 34%를 차지했었고, 땅콩, 호두, 아몬드 등의 견과류가 24%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위는 복숭아로 13%의 학생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냈는데, 복숭아는 생과로는 거의 급식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대체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황도에도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 있어 그 학생은 대체식이 제공되었습니다. 4위는 10%를 차지한 우유, 5위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난류였습니다. 우유와 난류는 대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에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까다로운 식품이었습니다. 그 외에 닭고기, 토란, 고사리, 마늘, 사과, 바나나, 쑥, 표고버섯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표고버섯 알레르기 학생이 있는데 생각보다 대체식이 자주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년 동안 대체 식단이 나갔던 운영 사례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산물입니다. 전복죽이 나가는 날은 소고기죽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오징어, 새우가 들어가는 해물 볶음 우동은 삼겹살 볶음 우동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견과류입니다. 연근 땅콩 조림은 연근 밤 조림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땅콩, 호두는 알레르기 번호가 표시되지만 아몬드는 이제 알레르기 번호가 표시되지 않아서 따로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우유가 들어가는 카레는 볶음밥으로 대체하였고 요구르트는 사과 주스로 대체하여 제공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유 성분이 들어간 소시지를 치킨 텐더로 대체하여 제공하였고, 그다음에 샐러드에는 드레싱에 우유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두부구이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거트는 오렌지 주스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하루에 여러 가지 대체식이 한꺼번에 제공되므로 아침 조회 시 조리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히 전달했습니다. 난류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달걀말이 대신에 소고기 구이로 대체하였고, 초코 케이크에 난류가 포함되어 있어서 난류가 들어가지 않은 비건 초코 도넛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과는 치커리 사과 무침을 치커리 블루베리 무침으로, 어묵볶음은 달걀찜으로 대체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보통 알레르기 대체 식단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보조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은 조리나 세척 업무의 보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부산 천사의 학교는 특수 학교인데 조금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유아 특수학교인데 부산 천사의 학교는 7세까지의 특수아동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알레르기 학생이 3명인데 그 중에서 숟가락질을 못하거나 씹지 못하는 등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학생이 2명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학교는 보조 인력이 대체식을 조리하고 학생들의 수저, 식판을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식사 지도의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체식 학생의 식사도 일반 학교처럼 해당 메뉴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식판에 모든 밥과 반찬을 담아서 제공하고 잘게 잘라서 준비합니다. 한 학생은 마늘에 알레르기가 있고 마늘을 먹었을 경우 호흡이 곤란한 증상이 나타나는 집중 케어가 필요한 학생이라 거의 매일 대체식이 나가는데 그 학생을 직접 식사 지도까지 하는 것이 보조 인력의 업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보존식 보관, 뒷정리 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경우 원래는 가정에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다녔다고 하는데 알레르기 대체 식단 사업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 관리는 학부모, 교사, 학생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므로 연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기 초에 식품 알레르기 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물을 배부하고 연수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도 연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학년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형극을 활용하였고 3, 4학년, 중학년의 경우에는 식품 알레르기의 증상, 원인, 그다음에 식단표에서 식품 알레르기 번호를 확인하는 그런 교육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고학년은 식품 알레르기 관련 실습 수업을 했는데 식품 알레르기를 알고 원인 식품을 제거한 까나페를 만들어 보고 불고기 또띠아를 치킨 닭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에게 대체식을 제공하기 위한 불고기 또띠아로 한번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인원이 작고 사실 난류나 우유 같은 까다로운 알레르기 학생이 없어서 수월한 편에 속했는데요. 보통 근데 요즘에는 알레르기 시범 학교가 아니더라도 다 알레르기 학생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레르기 대체 식단 사업을 참여하시면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레르기 대체 식단 사업의 대상 학생,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예산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알레르기 대체 식단 사업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연계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식품 알레르기 대상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서부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단 사업에 대한 운영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은영 선생님은 올해 처음으로 대체식단 운영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다양한 대체식 메뉴와 교육 활동으로 아주 풍성한 운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안은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례 발표 마지막으로 대남초등학교 류민정 영양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남초등학교 영양교사 유민정입니다. 올해 우리 학교는 처음 시작하는 학교고 제가 우리 학교에서 운영한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단 운영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현황으로 저희는 16학급이고 조리사 선생님 1분, 조리원 선생님 3분, 배식 실무원 2분, 그리고 식품 알레르기 대체 인력 1분이 있습니다. 급식은 병행급식으로 1, 2학년은 식당, 3에서 6학년은 이게 바뀌었네요.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 학생은 전체 학생 수 327명 중에서 18명으로 5.9%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원인 식품별로는 우유나 땅콩, 호두가 가장 많았는데 조사 결과 심각한 학생은 거의 없었고 1명의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있는 학생이 1명 있었습니다. 그 병원 진단을 신청해라고 했더니 한 3명 정도 학생이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본인이 알고 있었던 알레르기 원인 식품과 막상 병원 검사 결과 나온 알레르기 식품 원인이 다른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학부모님하고 상담을 했고 그 이후에 그 학생을 또 관리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맡아서 한다고는 했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매뉴얼이 있었지만 막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의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육 공동체 학생과 학부모와 교직원과 급식실 관계자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싶어서 처음에 교육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학부모 대상 3월 학부모 총회 때 용감하게 나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학부모회에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급식 참관을 하시는 사업이 있어서 오신 김에 제가 알레르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머니들이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우리가 급식 검수를 시작했는데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급식 전반과 알레르기 운영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 이렇게 많은 내용을 써주시고 가셨습니다. 다음에는 교직원 대상 교육인데요. 조사를 다 해보니 18명 정도 됐는데 설문조사 전에 2월에 1학년 대상으로 선생님들께 먼저 사전조사를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2에서 6학년 선생님들께는 전년도 학생의 명단을 담임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설문조사가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3월부터 바로 급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품 알레르기 학생들 18명에 대해서 다시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리고 한 번 더 어머니와 학생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는 요러요러한 아이들이 요러요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대체식이 제공됩니다 하는 거를 계속 메신저를 보내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급식을 해보니 이런 경우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식단표에는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우유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돈가스에는 우유 성분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식단표에 나갔는데 당일 납품된 돈가스에는 우유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다시 먹을 수 있다라고 어머니께 사진을 보내드리고 허락을 받고 담임 선생님께도 메신저를 보내고 나서 학생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분명히 우유가 없었는데 당일 식재료에 우유가 나타났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우유를 못 먹는다라고 안내를 하고 다른 대체식으로 제공을 한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우리 알레르기 그 연구에서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교육을 했고 올해는 제가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식단표에서 찾는 법 그리고 간식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찾는 간식에서 직접 찾아보기 하니까 실생활과 연계가 되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호응이 좀 높았습니다. 호응도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알레르기 학생들 대상으로 식단표가 나가면 한 번 더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리고
당일 되는 재료에 대해서 애들이 볼 수 있는지 또 한번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1, 2학년 대상으로는 우리 예산 안에서 인형극을 선생님 오셔갖고 인형극을 해주셨고 또 인형극을 한번 해봄으로써 작년 아이들이 식품 알레르기가 무엇이다라는 거를 조금씩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조리종사원 교육. 자, 이분들에게 이때까지 선생님 이 번호가 무슨 번호인지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막상 교육을 해보면. 그래서 식단표에서 알레르기 번호 보는 법, 그리고 매일 검수 시 무조건 확인을 하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식 실무원 그리고 알레르기 전담 인력 그분까지 다 교육을 하나하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막상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니 예산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도 감이 안 오고, 그래서 여러 학교 선배 선생님들의 자료를 보고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그 인건비라든지 식품비라든지 뭐 병원 검사비 이런 거는 목적이기 때문에 거의 다 나가고,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많이 잡아서 프로그램 운영, 학생들 교육 자료까지 했는데 다른 예산은 지금 다 썼고 요게 한 1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조금 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교가 현대화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서 이것마저 하려고 하니 조리하기도 비좁고 또 알레르기 학생들 물품을 두기도 애매하고 또 니 거 내 거 섞여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이런 사태가 좀 생겨서 이런 소규모 기구를 사고 전용 냉장고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제 방 한 켠에 알레르기 학생 전용 칸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럼 이 전담 인력 이분은 하다못해 뭐 휴지라든지 또는 필기구라든지 그 애들에 대해서 메모 올라가는 이런 공간을 따로 만들어 드리니까 조금 원활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일반 마트나 이런 데서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농수공에 합쳐서 입찰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고민 끝에 면역력 증진 식품에 대해서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코너를 하나 따로 분리를 해서 목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식품 알레르기 예산으로 친환경 예산을 하나 더 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단표, 그 식재료 나갈 때 이 식단표 나간 건데 알레르기 대체식에 대한 식단표는 별도 나가지 않았지만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 마라탕이 굉장히 알레르기 번호가 많습니다. 조금 주의를 요하는 식단에는 이렇게 색깔을 좀 달리해서 파일을 전송을 했습니다. 다 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급식 식단을 작성할 때, 계약을 할 때 기본적인 걸 다 해놓고 치즈 케이크 떡은 우유 알레르기 아이들이 못 먹으니까 다른 떡을 추가로 넣어주고, 그리고 쿠키 같은 것도 우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애들이 못 먹으니까 다른 과자로 대체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코드를 하나씩 더 잡아서 식단을 추가해서 짰습니다. 그리고 그 급식 일지는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냥 오늘 우유가 몇 명이니까 어떤 아이들에게 이걸 줬다. 그냥 요 정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보존식인가요? 보존식도 따로 기록을, 예를 들어서 뭐 돈가스다. 그럼 그 옆에 새우튀김을 제공했다. 저 동그란 거는 그릇이 따로 나간 겁니다. 저렇게 보존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고에도, 식품 창고에도 알레르기 전용 학생용을 따로 소쿠리를 비치했습니다. 그래야 전담 인력분이 출근을 하시면 물어보지 않고 원활하게 자기 걸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아직 냉방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좀 열악해서 제가 볶음 짜장을 안 쓰고 가루 짜장을 씁니다. 전교생은. 여기에 우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유 알레르기 아이는 계속 짜장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춘장, 볶아서 하는 춘장 조그만한 게 따로 있어서 저것도 별도 입찰할 때 구매해서 넣은 겁니다. 그 다음 일을 하다 보면 이 양파, 내 양파, 네 두부, 내 두부 섞여가지고 다 썼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통을 분리해서 무조건 아침 조리 시간에 요거는 알레르기 용입니다라고 딱 정했습니다. 남이 쓸 수 없도록. 그리고 요거는 소규모, 이제 애들 조리, 소고기 못 먹는 아이는 그냥 미역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공해서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대체식이 있는데 막상 우유가 없는 식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다 찾아봐도 거의 잘 없어요. 유사한 걸 주고 싶은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뭐 핫도그 대신에 삶은 달걀을 준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변형해서 주고, 또 하나 제가 이거를 제공해서 할 때 저희가 3에서 6학년은 교실이고 1에서 2는 식당인데
식당의 아이들은 제가 맨투맨으로 설명이 되지만 한 번 더 이걸 내 거다 너 거다 설명이 되는데 교실에는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요런 메모지를 해서 저런 조그마한 소쿠리에 개별로 딱딱 붙여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충분히 애들에게 교육을 하니 다른 아이들이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 또 그 아이가 미처 자기 걸 못 챙기면 옆에 애들 챙겨주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제 대체식 나가는 겁니다. 하루에 대체식이 3개가 나가야 될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한번 요거는 보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나갔습니다. 요거는 식당에 A4 용지 반 정도 되는 조그마한 소쿠리에 이렇게 딱 개별로 두면 자기 거 딱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식당 교실 배식은 배식차 위에 저렇게 반별로 올려두면 학생들이 알아서 자기 걸 다 챙겨서 먹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학부모님하고 카톡을 주고 받은 건데 이제 한 아이가 우유가 없는 아이스크림이 나갔습니다. 채식의 날에. 근데 이 학생이 우유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게 너무 강하게 있어서 안 먹고 갔어요. 근데 집에 가서 그걸 알아서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를 주셔서 제가 먹을 수 있는데 식단표에 표시가 안 돼 있었는데 모르고 얘가 안 먹었어요. 그래서 뒷날 챙겨주기도 하고 또 한 학생은 우유 알레르기는 맞지만 생우유 말고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와서 다시 챙겨드리겠습니다 하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메시지가 주고받은 게 이제 정보 공유가 됐다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머니들도 감사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조리사 선생님들의 의견인데 처음에는 이런 게 있다던데 우리도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올해 받았는데 처음에는 사람만 한 명 더 주면 좋겠다 인력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받았는데 막상 받아보니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요구한 게 많으니까 때로는 좀 귀찮음도 있었어요. 귀찮게 생각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요리를 하다 보면 뭐 다 써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알레르기 아이들 거를 국에 다 넣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내년에는 또 우리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내년에도 꼭 사업을 따오세요 하시면서 그간에 저희까지 마무리는 되지 않았지만 올해 처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생들이 많이 컸어요. 쑥쑥 컸어요. 애들이 고마워해요. 이런 말 한마디에 조리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뿌듯해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대체 인력 이분은 거의 공부하듯이 식단표를 공부해서 오십니다. 저도 여기에 너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저 또한 하면서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후회도 하면서도 보람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복합한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진행을 해보니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는 걸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 우리 학교에서 도움되는 사례를 선생님들이 많이 벤치마킹 하셔서 각자 학교에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챙김과 사랑으로라는 제목과 알찬 내용이 인상적인 발표였지요. 챙김이라는 단어처럼 아이들 한 명 한 명 섬세하게 관리하는 운영 사례를 보여주신 유민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단 운영에 관한 총평과 개선 사항을 뉴트리아의 한영신 대표님께서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신입니다. 식품 알레르기 교육할 때마다 가끔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부산교육청 식품 알레르기 사업 총평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제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한 줄로 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제가 한 줄 평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 이렇게 잘 차려진 식탁을 보시면 우리가 그냥 영양만 생각하게 될까요? 네. 사실은 음식이라는 게 영양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보면 여기 식탁을 중심으로 가족이 둘러앉아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때요? 먹는 걸 가지고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음식을 통해서 가정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많은 사회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한됐을 때 그냥 영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떤 사회생활에 큰 장애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식품이라고 하는 거, 밥이라고 하는 거, 식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지 영양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 여기 보면 네이처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모든 과학자들이 내고 싶은 잡지가 네이처죠. 네이처에 한 번만 딱 실리고 나면 뭐 국내에서도 뭐 대학가 교수 되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논문인데 여기에서도 푸드 알러지에 대해서 psychological toll, 그러니까 음식 알레르기의 심리적 피해 또는 어떤 대가 이런 논문들이 실릴 정도로 식품 알레르기의 심리적 피해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음식 뭐 못 먹으니까 이렇게 영양적인 거 이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걸 놓치게 되는데 음식이라고 하는 게 단지 영양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항상 소개를 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삼성서울병원에서 98년도에 식품 알레르기 클리닉이 처음 열리면서 제가 오픈 멤버로 있었고 한 10년가량 실제 아이들을 다뤘단 말이죠. 저도 처음에는 식품 알레르기니까 영양적으로 접근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을 그다음에 많은 부모들을 겪으면서 이게 음식이라는 게 영양 이상의 것이구나. 사실 저도 그때 좀 젊었었고 어떤 아카데믹한 영양적인 분만 집중을 하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음식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식품 알레르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생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알게 되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발표한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하였는데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아이들 음식을 준비하고 네,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었잖아요. 연구자들은 몰랐던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은 미리 알고 계시더라고요. 요거 대남초등학교 류민정 선생님의 발표 자료를 보면 제목이 뭐예요? 챙김과 사랑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식사라고 하는 거, 음식이라고 하는 게 단지 영양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챙기고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면 학생 수가 324면 꽤 많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보면 식품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조리기구를 교차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식재료도 구입 기구 비품 공간 같은 것들도 확보하고 기구도 사 놓으시고 사실 이제 굉장히 제가 교육할 때 항상 이런 것들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식단을 보고 놀랐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식단이 준비되어 있고 이 아이들이 식품 알레르기로 인해서 먹지 못할까 봐 너무 정성스럽게 대체 식단을 준비하고 제공하는 걸 보고 야 진짜 우리나라가 대단하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 저만 대단하다고 느꼈겠어요? 그거를 받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실 제가 이제 식품 알레르기 클리닉 하면서 부모님들로부터 너무나도 마음 아픈 사연을 많이 듣거든요. 특히 이제 집에서 챙길 때는 모르지만 학교를 가게 됐을 때 그걸 챙김을 못 받았을 때 내 아이가 느끼는 상실감, 어려움, 그다음에 그걸 봐야 되는 부모님의 마음들을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여기 보시면 학부모님이 한 명 한 명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는 말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이런 대체 식단을 함으로써 한 가족, 그쵸, 아이의 세상이 굉장히 세상을 따뜻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본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네, 여기 보면 세상에 쉬운 게 없다. 교육청에서 이것을 많이 주는데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만들어주는 급식 먹고 학생들 얼마나 쑥쑥 잘 컸노, 그치? 라고 하는 걸 보고 제가 참 그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둘의 학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특수학교인 것 같아요. 작은 학교인데 지적 장애 아이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2명의 아이가 식품 알레르기인데 그 아이들을 꼼꼼히 챙기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네, 부모님하고 이제 선생님들과의 어떤 체크리스트도 있고, 예, 학부모 상담 전화 내용을 보면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단 운영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매일 도시락을 챙겨와야 할 텐데 이 사업을 통해 우리가 급식에 소외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이게 운영 사업에 하는 아이만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가? 사실은 이거는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네, 뭐 이것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발표를 보고 이런 대체 식단을 하는 것들이 모든 학교에 네, 확산돼서 그냥 이거는 시범 사업이 아니라 그냥 늘 해야 되는 거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같은 서부 알레르기 서부 지역에 네, 시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됐었고, 네, 이제 당리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이거를 발표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원인 식품에 대한 현황을 굉장히 잘 조사를 해갖고, 네, 해산물 34%, 견과류 24%, 복숭아 13%, 우유 10%, 난류 9%, 그 외 해갖고 이제 나왔어요. 이것들을 네, 각 식품별로 대체 식단 이제 사진들을 올려주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네, 제가 직접 저는 이제 먹는 거에 진짜 저의 진심이고, 제가 직접 요리를 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얼마나 노력이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제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야, 나 진짜 부산 네, 학생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해물, 그다음에 견과류, 우유, 난류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히 준비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서 사실은 대단하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공하는 식단이 얼마나 세계적인지, 네, 세계적인 식단에 이거에 식품 알레르기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네, 영양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대체 식사를 하고 있는 게 정말 이거 진짜 세계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연계 교육도 해서 식품 알레르기 인형극까지 해서 아이들에게 식품 알레르기를 이해시키는 교육을 해서 이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네, 발표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네, 학교에서 급식 먹고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병이라고 하는 식품 알레르기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학교 급식 때문에 아이도 1명 사망을 했었고 지금도 계속 식품 알레르기 사고로 응급실을 온단 말이죠. 그래서 먹고 영양적이어야 되고 안전해야 될 음식이 어떤 아이는 먹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관리의 1차적인 목표는 사고 예방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고 예방을 한다고 하면서 식품 알레르기 그 원인 식품을 안 먹이다 보면 어때요? 네, 영양적으로 빠지니까 우리가 제거식을 하든 대체식을 하든 해서 영양적인 관리를 해주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부분 네, 음식이라고 하는 게 사회생활의 일환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글씨의 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고 예방, 영양관리, 심리관리 이렇게 순서가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영양관리가 거저 있죠. 네, 지금 여러분 대체 식단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영양관리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네, 대체 식단을 하다 보면 네, 사고 예방에 대한 부분은 줄 수 있긴 하겠지만 네, 사고 예방을 위해서 먼저 돼야 될 게 뭐라고요? 부모님들이 병원을 갔다 와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걸 먼저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네, 그냥 저희가 영양관리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저의 잘못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잘못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식품 알레르기 관련된 자료들, 이제 자료 개발하는 사업들을 국가의 사업을 꽤 많이 해갖고 이제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정보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병원에 오래 있었고 환자를 보다 보니까 이제 우선순위를 아는데 이 자료들이 영양하시는 선생님,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가다 보니까 임상적인 어떤 병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쓱 지나가고 영양적인 부분이 너무 커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뭔가 중요한 첫 단계를 건너뛰고 영양적인 부분으로 강조되어 있다 보니 우리가 뭔가 잘못 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들이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왜 참여자도 없고 이게 우리의 잘못이기보다는 우리가 전체 관리 시스템의 1단계를 잘못, 첫 단추를 좀 잘못 끼웠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미국의 식품 알레르기 관리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게 School Guideline for Managing Students with Food Allergies 이렇게 돼 있죠. 미국은 이런 시스템, 매뉴얼을 만드는 걸 거의 천재적으로 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보면 뭐가 먼저 써 있어요? School Responsibility가 아니라 Family Responsibility가 1등인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병이기 때문에 부모가 학교에 알리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병원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인스트럭션, 그다음 메디케이션 약 같은 것들을 어때요? 학교에 제공하는 게 첫 번째인 거고 그거를 받은 학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의논하는 게 다음 단계인 거죠. 그래서 부모의 리스폰시빌리티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특히 영양하는 우리 영양사, 영양교사분들이 어떻게 보면 식품 알레르기를 어마어마한 거 지금 떠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현재 관리의 문제점을 첫 번째 들어보면 식품 알레르기 관리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다? 네, 부모예요. 부모가 아이랑 같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 관리해 주세요 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대식체 식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막 모집을 뭐 하고 이러느라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놀라운 결과 저희 이제 DST 검사라고 하는 거 이제 교육청에서 지금 부산교육청은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부산교육청뿐만 아니라 이제 식약처 사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올해 대대적으로 전국 아이들 5만 명에 대해서 식품 알레르기 조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 12개월 동안 반응을 보인 적 있습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현재 식품 알레르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 이제 7% 정도가 식품 알레르기가 나왔는데 알레르기에 의사 진단을 받았습니까? 3.8%. 무슨 소리냐? 식품 알레르기 진단 안 받고 와서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병원 다니냐는 1.3%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진단도 안 받고 그럼 결국 뭐예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의사 진단 안 받고 우리 아기 식품 알레르기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얘를 관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우리 영양사가 아니라 어때요? 부모가 의사와 결정을 해와야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시스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지금 식약처에서 알레르기 표시 물질 대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막 이렇게 치고 있죠. 한 20번까지 번호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까
둘의 학교, 네, 알레르기가 2명이에요. 우유, 그다음 메밀, 땅콩 뭐 해갖고 어때요? 한 6가지 식품에 알레르기인 거예요. 지금 2명이. 그러면 우리가 식품 알레르기 저 표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알레르기 발생한 식품이야. 일반 아이들한테 홍보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아이가 보고, 부모랑 보고 어떻게 하면 안 먹게 대책을 세울지 사고를 예방하는 거가 목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식단을 보고 엄마가 매월 식단을 보고 학부모님께서 직접 제거식을 체크한 후 급식 제공, 이게 부모랑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식품 알레르기 표시는 누가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식품 알레르기 가진 부모랑 아이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동그라미 이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 많은 식품 알레르기 표시를 할 필요가 있나요? 이 둘의 학교는 6가지 식품에 대해서는 표시하면 그 6가지 식품에 대해서 그 부모 2명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다? 표시를 너무 과하게 하느라고 여기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고 있다. 네. 사실은 표시는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학교 20가지가 다 있는 경우는 별로 없죠. 대여섯 가지, 10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보면 뭐 어떤 경우에는 어때요? 뭐 어떤 건 식재료에 잘 안 들어가는 거 표시도 잘 안 할 기회 찬스도 없잖아요. 이거는 줄이고 어떻게 보면 영양적인 걸 위한 이쪽으로 시간을 더 많이 쏟아야 되죠. 네. 미국 같은 경우 아까 매뉴얼이 되게 잘 돼 있는 미국은 어떨까요? 이거 제가 이제 지금 2023년 초등학교 점심이에요. 제가 되게 단순해서 놀랍기도 하지만 여기 표시 있나요? 없어요. 네, 우리나라가 진짜 되게 잘하고 있는 거죠. 표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어떠냐면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데 병원 진단을 안 하면 아예 받아주지도 않아요. 메디칼 리코드를 가져와야 돼요. 네. 그리고 식품 알레르기가 몇 명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하고만 긴밀하게 해서 식단표가 나가니까 요때 조심하라고 얘기만 해줘서요. 여기에다 그 표시 같은 거를 그나마 알레르기가 있는 것도 표시를 안 해요. 그렇다면 관리를 안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하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품 알레르기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아이에게 할 필요 없이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반 아이 있죠. 걔가 소외될 수 있고요. 식품 알레르기 관련돼서는 왕따의 문제가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소외되거나 왕따가 되지 않도록 그 아이가 있는 반만 교육을 하면 돼요. 네, 다 교육을 할 필요는 없고요.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좀 제가 뭐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얘기하느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식품 알레르기는 부모가 1차적인 책임을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네가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책임? 식품 알레르기가 있음을 학교에 알리고 그 다음에 병원에 필요한 걸 알려서 어떻게 학교 대책을 해야 될지 먼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 알레르기 대체식이니 뭐니 하는 거를 신청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모가 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걔는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충 먹어도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부모가 우리 아이가 진짜 먹고 생명이 위험할 정도 한다 그러면 부모가 득달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부모와 함께 학교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관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때요? 네, 대체식품하는 필요한 애들한테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과 같이 표시가 과한 것도 줄이게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학생의 역할도 있어요. 네. 이런 건 이제 지금 제가 식약처사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해서 식품 알레르기 관리 매뉴얼 사업을 올해 했거든요. 네. 잘못된 첫 단추에 대한 거를 고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중앙센터 식품 알레르기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이제 현장에 있는 영양사분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202개나 받았는데요. 제가 이거 답을 하려다가 이제 안 하는 걸로. 왜냐? 우리가 할 필요도 없는 것들을 우리가 다 떠안는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모가 진단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각자의 역할,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했을 때
아이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고 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할 때 갈등도 없고 효율적이고 우리도 보람 있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뭔가 하면서 뭔가 그 부족했던 부분, 근데 너무 애쓰고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원인들이 무엇이냐, 왜 그러지? 네. 우리가 식품관리 관리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는 그게 정상화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마 제가 교육청에서 식품 알레르기 교육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 달라고 해서 곧 제가 그 영상이 이제 나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열심히 들으시고 우리가 조금 나도 조금 보람 있고 그 다음에 헛된 고생이라 좀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고생은 조금 덜어내고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에서 급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그 중에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꽤 감사드린다는 말을 왜? 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식품 알레르기 좀 잘했으면 하는 병원에서 그 아이의 어려움, 부모의 어려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애쓰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해드리고 싶다는 말을 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엄지쳐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뭐 총평이라고 할까요? 총평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방향에 대한 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력과 헌신에 감사한다는 그 한마디가 대체 식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관리가 학교 급식 현장에서 다 영양교사의 책무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참 고개가 많이 끄덕여지는 것 같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전문가로서 현장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움의 말씀을 많이 해주신 한영신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학년도 학교급식 식품 알레르기 대체식단 운영학교 온라인 성과보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서 경청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